안녕하세요. 티맥소프트의 윤성원 매니저입니다. 이번 교육은 웹2B 로깅에 대한 교육이며 이번 과제에서는 3개의 내용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깅의 개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그 포맷 종류 및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저 로그 포맷 활용 방법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로깅의 개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웹2B는 시스템의 사용 내역을 다양한 로그를 통하여 기록 및 저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로그, 액세스 로그, 에러 로그로 나뉘어져 정보를 로깅합니다. 웹2B의 로그 기본 경로는 웹2B 홈 디렉토리 하위의 로그 디렉토리이지만 환경 설정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 파일의 노드절에서는 시스템 로그 및 에러 로그를 설정합니다. 웹2B의 로그 구분은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시스로그는 웹2B 엔진에서 남기는 로그로 웹2B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여 로그로 남깁니다.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많은 로그를 남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에러 로그는 클라이언트가 웹으로 접속하여 호출 시 에러가 발생한 모든 URI 정보를 남깁니다. 세 번째, 액세스 로그는 클라이언트가 웹으로 접속 시 호출한 모든 요청 정보를 남깁니다. 액세스 로그는 요청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웹2B 액세스 로그의 포맷 종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웹2B는 기본 로그 포맷으로 3가지 얼리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안 취약점 조치를 위하여 포맷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컴바인드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각 포맷에 대한 설명입니다.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영상을 정지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유저 로그 포맷 활용입니다. 웹2B는 로깅 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유저 로그 포맷을 제공합니다. 유저 로그 포맷 절에는 공통으로 사용된 로그 포맷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정의한 로그 포맷은 각 vhost의 로깅 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티맥소프트 윤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티맥소프트 윤성훈 매니저입니다. 이번 교육은 웹2B 리버스 프록시에 대한 교육이며 이번 과제에서는 2개의 내용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버스 프록시의 개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버스 프록시 설정 및 서비스 호출 테스트입니다. 리버스 프록시의 개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리버스 프록시는 외부 사용자의 접근이 불가능한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록시 서버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는 내부에서 사용하는 도메인을 감추고 허용된 주소로 서비스하도록 지원하며 서비스 정책에 의한 운영 관리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웹2B는 리버스 프록시를 통해서 제우스가 아닌 타사의 와스 제품들과 연동을 지원합니다. 웹2B와 제우스의 연동은 역방향 커넥션으로 제우스가 웹2B에게 상시 커넥션을 맺는 구조라면 리버스 프록시를 이용한 타 와스와의 연동은 웹2B에서 타 와스로 커넥션을 맺는 방식으로 HTTP 리퀘스트를 포워딩해주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리버스 프록시 설정 및 서비스 호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리버스 프록시 설정 부분입니다. 리버스 프록시는 웹2B의 환경 설정 파일에서 설정해줍니다. 아래와 같이 리버스 프록시를 사용할 vhost를 추가하고 리버스 프록시 RP1을 추가합니다. 여기서 RP1은 리버스 프록시의 관리 아이디로 환경 설정 내의 유일한 값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록시로 보낼 서버 측 정보를 서버 어드레스에 설정합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설정하였을 시 최초 클라이언트가 test.com에 8080으로 접속했을 때 프록시 설정에 의해 서버 어드레스에 설정한 목적지의 서버 패스프릭스로 설정한 이그젬플로 리라이트하게 됩니다. 리버스 프록시를 사용하면 내부적으로 리라이트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최초 호출한 test.com에 8080만 노출되게 됩니다. 리버스 프록시의 모니터링은 웹2B 어드민에서 아래와 같은 명령어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티맥소프트 윤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엑소프트 이규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2B의 모니터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모니터링의 개요, 그리고 모니터링의 활용 가이드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모니터링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웹2B는 WS 어드민이라는 시스템 관리 툴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WS 어드민을 통해 운영 중인 웹2B의 여러 가지 정보 확인 및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WS 어드민이라고 명령어를 입력하면 접속되고, 접속한 상태에서 quit이라고 입력하면 종료됩니다. 다음은 WS 어드민을 통한 실제 모니터링 활용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웹2B의 전체적인 시스템 환경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WI 명령어입니다. 버전 정보, 수용 가능한 최대 클라이언트 수, 라이센스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서비스 중인 웹2B의 설정 정보를 알 수 있는 config 명령어입니다. 환경 파일에 정의된 도메인, 노드, 서버 그룹, 서버, 서비스별로 기본값을 포함한 모든 환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웹2B 서버 프로세스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SI 명령어와 접속된 클라이언트 수를 확인할 수 있는 CI-S 명령어입니다. SI 명령어를 입력하면 웹2B 서버들의 이름, 각 서버의 내부 관리용 인덱스 번호, 그리고 각 서버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서버 상태 종류로는 제우스 등과 연결된 서버 프로세스들이 정상적이어서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상태인 RDY, 연결된 서버 프로세스가 없어 요청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인 NRDY, 서버가 관리자의 명령에 의해 서스펜드 되어 요청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인 블락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SI 명령어를 통해 들어온 요청 및 처리한 요청의 수, 실시간 큐잉 수와 총 누적 큐잉 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S 명령어는 현재 서버에 접속 중인 클라이언트 수를 보여줍니다. 전체 클라이언트 수, 중복되지 않은 고유한 IP 수, 수용 가능한 클라이언트 수를 초과하여 ATTH에 등록되지 못하고 연결 종료된 클라이언트 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 명령어는 CI-S 명령어와 달리 현재 접속 중인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현재 상태, 접속 IP 주소, 처리 건수 등을 클라이언트별로 조회 가능합니다. 다음은 서버 프로세스별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st-p 명령어입니다. 서버 이름, 서버 그룹 이름, 웹2B 내부적으로 해당 프로세스에 할당한 번호 및 프로세스 아이디, 프로세스의 상태, 해당 프로세스로 보내진 요청 및 처리한 요청 수, 평균 요청 처리 시간 및 현재 처리 중인 요청의 소요 시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서비스별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st-s 명령어입니다. 아래 환경 파일 예시와 같이 환경 파일에 선언된 URI, ext 서비스별로 처리 건수, 평균 처리 소요 시간, q 건수, 평균 q 대기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명령어를 반복 수행하는 repeat 명령어입니다. repeat 혹은 r을 입력한 후 -i 옵션으로 명령어의 수행 간격을 설정하고 -k 옵션으로 명령어의 수행 횟수를 지정한 뒤 수행하고자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해당 명령어를 i초 간격으로 k번 수행합니다. 이상으로 웹2B5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팀엑스의 이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엑소프트 이규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2B의 장애 발생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웹2B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 유형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웹2B 장애 발생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모 라이센스 파일 만료입니다. 웹2B를 기동하려고 할 때 데모 라이센스의 유효기간인 2개월이 지난 시점일 경우 라이센스 expired라는 문구와 함께 웹2B 기동에 실패하게 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데모 라이센스를 발급받아 갱신하는 것과 담당 영업대표, 엔지니어 또는 기술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정식 라이센스를 발급받는 것 등이 있습니다. 웹2B의 라이선스 파일은 웹2B 설치 디렉토리 하위에 라이센스라는 경로에 license.dat 파일명으로 저장한 뒤 wscfl-i 환경 파일명 명령어로 컴파일을 진행하고 재기동을 하면 적용됩니다. 다음은 too many open files 에러입니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오픈할 수 있는 파일 디스크립터 값을 초과한 경우 발생하며 ulimit-a 명령어로 해당 OS의 오픈 파일스 내지는 number of process 값이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합니다. 최소 8192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HTTP 에러 코드 중 404 not found 에러입니다. 실제로 처리해야 할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파일의 경로 및 vhost 요청 분기 처리 등 웹2B의 환경 설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우스에서 해당 파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해당 파일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파일의 존재 여부 및 웹2B 환경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글로 된 URL 요청할 때에도 404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웹2B의 환경 설정 파일 내용 중 노드절에 체크 URL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설정 가능한 인코딩 종류는 UTF-8과 EUC-KR이며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설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HTTP 에러 코드 503 발생의 경우입니다. 해당 현상 발생 시 WS 어드민에서 SI 명령어로 확인했을 때 제우스 서버와의 연동 상태가 NRDY로 보여질 것입니다. 제우스 서버가 다운되었거나 기동이 되어 있지 않아 웹2B와 연동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우스 기동 상태 및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웹2B를 기동할 때 80 포트를 사용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이 경우 우선 netstat 명령어로 80 포트가 이미 사용 중인지 확인하고 1024 이하 포트는 루트 계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웹2B를 루트 계정으로 기동하거나 혹은 일반 계정에서 1024 이하 포트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웹2B 환경 설정 파일의 노드절에 IPC-펌을 0777로 설정한 뒤 웹2B 홈 경로의 빈 디렉토리 안에 HTL 프로세스에 아래 두 명령어로 루트 권한을 부여하면 됩니다. 다음은 SSL 인증서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접속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netstat 명령어로 SSL 사용 포트가 정상적으로 떠 있는지 확인하고 아래 예시와 같이 telnet 명령어로 정상적으로 커넥트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웹2B 시스템 로그에 unable to set private key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인증서 파일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설정한
프라이빗 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인증서를 발급한 업체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웹2b 기동 시 쉐어드 메모리를 생성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웹2b는 기본적으로 쉐어드 메모리 킷 값과 킷 값에 1을 더한 값, 그리고 2를 더한 값, 총 3개의 킷 값을 사용하는데 ipcs 명령어를 통해 다른 프로세스에서 같은 킷 값을 사용 중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웹2b 환경 설정 파일의 노드절에 선언된 쉐어드 메모리 킷 값을 기본 값인 54000에서 다른 값으로 변경하거나 아래 예시와 같이 현재 사용 중인 쉐어드 메모리를 삭제 후 기동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접속 시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라는 화면이 뜨는 경우입니다. 웹2b가 제대로 기동되지 않았거나 요청한 도메인 주소가 DNS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네트워크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웹2b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는 80 포트를 사용할 때 HTTL 프로세스에 루트 권한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서 80 포트가 리슨 상태가 아닐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B런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의 경우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웹2b로부터 응답을 받아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응답을 받아가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웹2b 간의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거나 HTTP 아웃 버퍼 사이즈 및 플로우 컨트롤 값을 적절하게 늘려서 조치합니다. 다음은 웹 소스를 변경하였는데도 요청 시 브라우저에는 여전히 변경 전의 소스가 표출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변경된 파일을 적용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WS 어드민에서 cr-a 명령으로 웹2b에 캐시되어 있는 파일을 삭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웹2b 환경 설정 파일의 노드절에 캐시 리프레시 값을 더 작게 설정하여 캐시 보관 주기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즈 서버 환경에서 WS 부트 명령어를 실행한 CMD 창을 닫거나 웹2b를 운영하는 계정을 로그오프 했을 때 cut close 이벤트 로그와 함께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예시와 같이 웹2b를 윈도우즈 서비스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웹2b5 장애 유형 발생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팀엑스의 이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